며칠 전에 빵을 대량으로 주문해 놓고 노쇼해서 가게 사장한테 피해를 입힌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죠. 피해액이 100 몇십만 원가량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주문량을 대기 위해서 사장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음에도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노쇼한 인간이야 피해를 입힌 만큼의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큰 주문을 받으면서 아무 대비책도 없이 연락처만 받고 작업을 시작한 사장님의 행동도 많이 아쉽습니다. 사회생활을 한 구독자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을 무조건 믿는 자세는 큰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믿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 돈이 걸려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돈에 얽힌 사기 사건의 원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사기를 당한 쪽에도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노리는 먹잇감이 바로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더 많은 돈을 더 쉽고 편하게 벌려는 욕심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사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참 바보 멍청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 피해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반증이에요. 눈앞에 앞으로 내게 들어올 돈이 아른거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집니다. 폰지 사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1920년대 초반 최초로 이 수법으로 사기를 친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사기 형태인데요. 실제로는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데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의 손으로 계속 수익을 지급하며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죠. 폰지 사기 수법이 태어난 지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기 사건 중에 상당 사례를 차지할 정도니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폰지 사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유명할수록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2009년 발생한 메이도프, 바로 이 사람인데요.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 피해액이 약 65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무려 78조 원이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케빈 베이컨, 뉴욕 매츠 구단주 같은 유명인도 피해자였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 끝에 자살을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메이도프는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사람이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고 방심했다는 거죠. 소위 유명인 프리미엄을 무조건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 혹은 은행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 아예 돌아서십시오. 남들보다 편하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만 없으면 어떤 사기꾼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기를 당하는 큰 이유 중 또 하나가 조바심입니다. 돈은 하루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중장년 이후에 기반이 잡혀 있지 않거나 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면서 동경심과 또 조바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살지 않아. 라며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 사람도 계속 같은 내용을 입력당하고 또 눈앞에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돈 벌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주변에 쉽게 돈을 번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보기엔 화려해도 빚을 잔뜩 지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억세게 좋아서 그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서두르지 말고 처음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이며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의 실제 수입은 거기서 나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나 혹은 교육, 수수료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투자를 권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마트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전자기기를 사면서도 최저가 업체를 찾고 또 각 브랜드별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금액을 투자하면서는 상대방이 잘해주겠거니 한단 말이죠. 이렇게 방치해놓고 사기당한 후에는 사기꾼만 나쁜 놈이라면서 하소연합니다. 아닙니다. 본인 책임도 절반 이상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투자할 때 정확하게 적용되는데요. 어떤 분야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이익이 창출되고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시장 상황은 어떻다는 등의 관련 요소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요? 외국에도 NBA나 혹은 메이저리그 등에서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나중에 파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재산관리자들이 돈 주인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운동만 하던 돈 주인들은 재산관리인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주겠지 생각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눈앞에 있는 몇백억 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누구라도 욕심나지 않을까요? 그런 피해를 막으려면 매분기마다 투자 결과 또 입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거액이 나갈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허가를 받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함부로 배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죠. 왜냐? 사기꾼이 달콤한 유혹을 위한 미끼를 던지더라도 귀담아 듣질 않거든요. 돈을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한 대가로 얻어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또 상대방의 호의를 믿지도 않는 데다 자기 관리에 철저해서 파고 들어갈 빈틈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움직여서 제안을 듣는다고 해도 돈부터 덜컥 건네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여부, 상대방의 신뢰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직접 움직이거나 다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 일을 할 때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서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자수성가한 수십억대 부자인데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시간에 본인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는 마인드인지라 사기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죠. 자,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이유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큰 금액을 사기당하는 경우 나타나는 타입이고요. 친구나 가족 또 가까운 지인들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속는 이유는 대개 근거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나 막역한 친구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나타나면 모른 체 하기가 쉽지 않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처지를 외면하지 못하고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억 단위로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은 아내 몰래 중마고우에게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집을 다 날리고 한동안 가족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실한 직장에 다니거나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자영업이라면 돈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맞습니다. 금융권을 놔두고 여러분들에게 굳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이미 그쪽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의미고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 마음은 안 그렇다고 해도 돈을 갚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돈을 은행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렸다면 안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혹은 협박과 위협을 받으니까 웬만하면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에게는 안 갚아도 도덕적인 비난만 감수하면 되니까 결국 신세가 나아지면 나중에 갚고 아니면 말고로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리고 돈이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이 친구는 내 동생은 우리 형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 간에도 돈걸레를 하지 않는 거죠. 일이 잘못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인간적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다면 차라리 내게 없어도 되는 돈을 주는 셈 치고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서로 갚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르기에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예로든 노쇼 사건만 해도 이 정도 물량은 주문 금액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게 돼 있다고 대비만 했어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짐작하건대 그런 요구를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져서 모처럼 걸린 대량 주문이 취소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했거나 아니면 야 이렇게 주문해놓고 설마 노쇼를 하겠어 라는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절대 사기당하고 싶지 않다면 5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돈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둘째, 하루빨리 돈 벌겠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돈 버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셋째, 공부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넷째, 부지런하게 알아보십시오. 게으르면 호구됩니다. 다섯째, 특히 친한 친구나 가족들의 말을 아무 근거 없이 믿지 마십시오. 돈도 사람도 다 잃습니다. 정 돕고 싶다면 그냥 주십시오. 돈은 버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게 번 돈을 사기당해서 잃으면 살기 싫어집니다. 돈보다도 자기에 대한 혐오감과 자책감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서 인생이 아주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일 터지기 전에 현명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파이팅!